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방송, 함께하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문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조금 안정이 돼가는 그런 모양새는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이 미증시가 사실은 크게 변덕을 보였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좀 괜찮게 출발을 했고요. 장중 흐름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마도 바이든 효과이겠죠? 예. 네. 일단 오늘 하루 종일 네. 냉탕 온탕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감질나게. 지수가 살짝 마이너스 났다, 살짝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네. 플러스 났다가 계속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 종가에는 조금 이렇게 위로 올려놓는 모습을 보면 지금 이게 그렇다고 추세를 바꿔서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조금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번 주에도 주요 일정들이 좀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죠. 일단 바이든의 이 아시아 순방이 좀 끝나는 모습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일단은 바이든 효과는 우리 증시에서 좀 계속 좀 회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일단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가 어떻게 될까? 그걸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정 중에는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일정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일단 미국 쪽에서 조금 몇 가지 이벤트가 좀 있죠. 일단 제가 지난주에 연준 회의록이 발표되는지 알았는데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이번 주 25일 날 이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록이 발표가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시장의 관심사로 작용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같은 날이죠. 5월 25일 날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미국에서 그 러시아하고 금융거래를 못하게 이렇게 막았죠. 근데 그때 앨런 재무장관이죠. 3개월간 유예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3개월 동안 니들이 빚받을 거 있으면 러시아한테 다 받아라.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3월 25일까지예요. 근데 3월 25일 날 이 앨런 의장이 또 좀 연장을 할지 아니면 거기서 단절을 딱 시킬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단절을 딱 시킨다라면 요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몰라도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유럽은행들은 지금 러시아에 물려 있는 것들이 꽤 있어서 그쪽 같은 경우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조금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으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그렇게 시장은 보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미증시의 모습하고요, 아시아 증시에 대한 모습이 좀 다른데,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 금요일장에 우리 증시 낮 중에는 시장 변동성이 크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다우지수와 나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금요일장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새로운 신저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스닥 위치로 했을 때도 많은 종목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되었었는데 워낙에 이제 최근에 와서 나스닥의 이 시장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뒷심이 좀 약한 음봉의 모습이 좀 많았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아시아 증시, 특히 이제 우리 증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최근에 와서 나스닥 시장 대비해서는 시장이 좀 방어력이 좀 좋다. 하방 지지력이 좀 괜찮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금요일장에 대한 미증시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바이든의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왔었는데, 일단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아시아 증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나스닥 혹은 또 우리 증시보다도 더 강한 후반에 이 뒷심이 좀 좋은 시장으로 좀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중앙권 증시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항생 지수도 마찬가지로 최근 이제 미증시의 흔들림보다는 좀 더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니케이 지수도 보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미증시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끌고 가는 모습은 아니었지만은 적어도 하방 지지력에 대한 모습들이 좀 시장의 긍정적인 내용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중앙권까지 영향이 될 수 있는 바이든의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주 바이든에 대한 효과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또 지속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이 바이든의 이 외교 순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토로 돌아가고 나서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가장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에 대한 이 시장 대응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뭐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지수 방어는 괜찮았지만 전체적인 종목의 분위기는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떤 특정한 섹터의 의존도가 좀 높았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보다는 빠진 종목이 좀 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좀 이 시장 대비해서 종목 선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바로 포커스 이제로 가겠습니다. 네. 리뷰할 게 하나 있는데요. 리뷰해 주세요. 예. 자, 우리는 그냥 말로 안 하고 숫자로 보여주는 방송이죠. 자,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전에 뭐 3월 말 그쯤에 조금 또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뭐 지난주 목요일 날 23% 수익을 달성하고 목표가를 초과 달성을 했네요. 자, 이거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도 포커스 EJ에서 말씀드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겁니다. 자, 실적 부분들, 이런 것들을 꼭 챙겨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 시장 환경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뭐 작년 후반기부터도 그랬을 거예요. 어설프게 뭐 그냥 이렇게 막 들어갔다가는 순식간에 계좌 깨져나가는 걸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2020년대, 그때는 뭐 어떤 걸 해도 괜찮았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접근을 한다라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그런 종목이죠. 태양광 모듈을 주로 하는 기업인데요. 자, 최대 주주가 한국조선은해양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현대중공업 아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대기업 계열사로 있으면서 이 상장을 2020년도에 상장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도 2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 한참일 때 그때 상장을 해서 굉장히 빛을 못 보고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기를 거쳐온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 태양광 모듈 쪽들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부분들이 유가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신재생 에너지 투자 쪽 뭐 이런 쪽도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뭐 풍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좀 나중에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속도 조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 쪽은 지금 있는 것보다 4배를 증설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빨리 풍력 같은 경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빨리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일단 실적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챙겨봐야 될 거고 주가가 올라 있으면 안 되죠.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그때 말씀드렸을 때가 가장 바닥권에 있을 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 부분도 따져봐야 되겠죠. 1분기 영업이익이 77억 정도가 흑자가 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재작년보다 좋았어요. 작년에 약 9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데 77억 정도 1분기에 났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더 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자, 1분기에 77억이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이 안 되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이죠. 자, 이런 것들도 지금 목표가는 좀 이렇게 넘었지만요. 좀 눌리는 구간,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한번 또 다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음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아시겠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일정을 앞두고, 바이든 방안에 대해서 좀 집중하자라고 이야기 드려서 반도체라든 2차 전지 종목들을 소개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저는 오늘 이제 원준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수익이 좋았습니다. 원준이라는 종목을 제가 일찌감치 좀 이야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뭐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좀 강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위치가 좀 이제 새로운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요. 추가적인 수익률을 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포인트는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현대차라든지 이와 같이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 배터리 내에서도
해외 수출이 가능한 종목들을 좀 먼저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었고요. 이 때문에 뭐 LNF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을 이 자리에서 또 소개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종목은 물론이고요. 뭐 오늘은 원준 종목이 장 초반 시초가 때부터 해서 급등 출발했었는데 이와 같은 좀 흐름이 연출돼서 지금은 전고점 위치 매물대 돌파하고 새로운 신고가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보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좀 더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커스 EJ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목 선정을 과거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고르고 그렇게 해도 뭐 손실 나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시장이 좀 출렁거리다 보니까 되게 많이 좀 발생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종목을 선정하실 때 첫 번째 실적이 되는지 일단 그 부분을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게 성장 스토리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기간에 주가가 올랐는지 그런 부분들 많이 오른 건 없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거고요. 네 번째는 이 주가, 현재 주가 자체가 현재 나오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보다 비싸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다 따지고 그러다 보면 종목이 몇 종목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런 종목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멘텀 있는 종목들, 모멘텀 관련되는 것들 이런 종목들도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자, 지금 뭐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은 지금 전에 좀 다 이렇게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제가 좀 갖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볼 종목은 일단 T플렉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처음에 매수 추천드렸을 때 그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8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분명히 손절가 이탈하고 그런 종목들이 꽤 돼요.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다 이렇게 해보면 플러스인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 지수는 낮은 상태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냐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빠질 수 있어요, 주가. 빠질 수 있는데, 이거를 손절을 못 치고, 뭐 손절을 칠 수 있으면 치면 좋은데요. 못 치고, 그냥 내가 홀딩을 했을 경우에는 이 실적 부분들이 버텨주고, 뭐 좋은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그게 회복이 빠릅니다. 나중에 장이 정상화됐을 때, 회복이 좀 빠르니까, 그리고 또, 위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자, 그래서 이 T플렉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실적 플러스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뭐 추천 종목들 중에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철저하게 종목을 압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설픈 매매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은 그런 시장이고요. 자, 이 T플렉스는 니켈 가격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와서 뭐 거기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강하게 잘 나왔죠. 그리고 원전용 스테인레스 밸브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하고 관련 있는 모멘텀도 지금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지금 뭐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이게 시가총액이 1,459억 정도, 오늘 종가가 1,459억 정도가 되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78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대략 이렇게 따져봐도 그 곱하기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요. 꼭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자, 뭐 1분기 실적을 그대로 뭐 만약에 대입을 해본다라면 이게 48에 32, 320억, 뭐 310억 정도, 300억은 훌쩍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가총액 1,459억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을 때 그때보다 지금 뭐 수익 많이 줬다가 많이 좀 내려온 상태인데요. 그때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보다는 아직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플러스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한번 잘 노려보시면 이 T플렉스 같은 경우도 뭐 좋은 구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SPG라는 종목을 또 볼 수 있겠죠. 자, 이 SPG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저 SPG 같은 경우는 이 SPG는 팔 일이 없는 종목이라고 중간에 또 리뷰를 말씀을 해드리기도 했었죠. 자, 1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봇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정밀 감속기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SPG 같은 경우도 1분기 영업이익이 한 88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시가총액이 지금 3,700억 정도가 되니까 뭐 이것도 이 성장하는 것들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코 비싼 가격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고요. 자, 뭐 지금은 위에서 조금 음선이 맞았으니까 여기하고 5월 초하고 혹시 쌍봉 이런 형태도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자, 조금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 요거도 마찬가지 조정받는 구간을 노려서 조금 길게 들고 가신다라면 요 SPG 같은 경우도 좀 더 좋은 그런 수익률을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은 LIG 넥스원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6만 원 아래에서 말씀드려갖고 저 위에 7만, 그때는 7만 9천 원 정도였었죠. 그까지 갔다가 7만 원까지 빠지길래 이거 또 사야 돼요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게 지금 또 좀 많이 이렇게 조정을 잘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LIG 넥스원은 1분기에요. 영업이익이 504억이 났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04억이 났고, 자, 매출액은 전년도보다 28.8% 정도 그 정도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294%가 증가했어요. 거기다가 이 계속 보신 시청자님들 아시겠지만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4조 2천억 정도 그 정도 수출 계약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있으니까 향후의 실적들은 계속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시가총액 1조 6천억입니다. 그런데 1분기에 500억 났으니까 올해 1,000억대 후반 정도 이 정도 영업이익은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타 방산업체들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저평가된 구간이다.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상강 MNT라는 종목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강 MNT는 SK 에코플랜트에 지금 매각이 진행 중입니다. 자, 요거는 시가총액이 7,900억 정도 되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70억 정도 났어요. 요것도 마찬가지 매출액은 59% 정도가 늘어난 모습이고 영업이익은 한 48%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지금 이 SK 에코플랜트의 매각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 여기 기한이 7월 29일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특별한 물론 매각이라는 게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까 뭐 특별한 변수가 없어서 그쪽 SK 에코플랜트에 잘 이렇게 인수가 된다라면 그쪽에서 또 자금력도 있는 회사니까요. 뭐 설비 투자도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진성TC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진성TC는 그런 거죠. 지금 하부 롤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캐터필라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1분기 같은 경우도 이 환율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1분기 매출이 뭐 한 23.67%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67.9% 정도 증가했고요. 자, 1분기에 영업이익이 130억 정도가 났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2,700억 정도예요. 자, 이게 하브롤러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죠.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갖고 뭐 그런 종목들 좀 일부 종목들이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거 공사를 하려면 이 굴삭기가 가장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굴삭기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1년치 수주를 다 받아놓은 상태니까 뭐 이분들 같은 경우도 굴삭기 만드는 회사도 좋겠지만 또 거기에 비례해서 이 소모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도 굉장히 좋을 걸로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자, 요거도 마찬가지 뭐 올랐을 때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자, 차분하게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에 노려보시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이 바이든 효과를 봤다라고 뭐 코스피 그리고 또 일본 증시 또 중앙권 증시까지도 모두 다 혜택을 봤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장의 나스닥의 하락은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장 후반에 들어와서 대부분을 좀 회복을 하긴 했었지만은 긴 아랫꼬리가 생겨서 좋기도 하지만은 또 그만큼 흔들렸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시아 전반적으로 바이든 효과를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아시아를 보면서 IPEF 이와 같은 새로운 이 인도 환태평양 경제기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도 이야기 많이 들었지만은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이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중 연대를 구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갔을 때 중국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런 걱정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내용의 기사글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 오늘 기사글에 대한 발치 내용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에서 일단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IPEF에 대한 출범 소식을 중국이 상당히 견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상당히 큰 압박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이 라인,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라인이나 중국에 대한 라인이냐 이와 같이 좀 한 곳을 강요한다라면은 상당히 우리 시장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오늘 이 일본을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중 관세 인하라는 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음 이 기사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요. 오늘 이 중국 증시의 오전장이 많이 흔들렸다가 오후장에 반등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플러스 마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중앙권 증시 동반해서 올라오기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 관세 부과가 계속해서 미국, 또 중국, 미국, 중국 이와 같이 계속해서 겹겹이 쌓여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제는 하나씩 풀어보자라는 뜻이었고요. 사실 이 그러니까 이 반중 연대를 구상했던 바이든이 중국을 다독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아무래도 중국부터 또 주요 국가에서의 공급망 리스크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좀 키우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과 같은 기업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정책을 펼쳤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을 또 새롭게 유도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물가 상승 CPI에 대한 인하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관세 인하로 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좀 더 원활해진다라면은 아마도 이렇게 표현할까요? 반중 연대를 구상했었던 미국에 대해서 조금 삐진 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일단 이건 중국에서도 선전 지역이라든지 상해 지역에 대한 셧다운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카드의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카드는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 이 때문에 지난주 바이든 방안에 대한 효과 반도체나 2차 전지, 자동차 쪽에 대한 뉴스를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던 겁니다. 자, 중국에서는 이 관세 인하에 대한 정책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굳이 대립해서 이야기 정치적으로 좀 이 깊이를 좀 무겁게 끌고 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도 답답한 경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관세 인하 정책이 아마도 이 반중 연대에 대한 반중 연대를 풀기 위한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되는가? 자, 그 부분들을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중국과 미국이 꾸준하게 관세 부과에 대한 과정을 겪었다라는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보시게 되면은 이 대중 제재에 대한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올해에도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들이 이어져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관세 인하 정책이
나오는가, 나온다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계속해서 대중을 압박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 관세 인하에 대한 검토 소식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고 결론이 나와야지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키워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물론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이와 같이 이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온다라면은 더더욱 기업들의 활동이 저조할 것이고 글로벌 경기 순환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유가, 고물가의 시대에서 상당히 경제에 타격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부과되진 않겠지만 아직까지는 관세 인하에 대한 가능성만 열어둔 채 정책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는다라면은 중국과 미국의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이 무역 분쟁에 대한 키워드가 살아날 수도 있다. 그래서 관세 인하라는 결정이 나오기 이전까지 시장이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뉴스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세 인하 정책이 다 빠르게 나온다라면은 저는 더할 날 없이 시장에 대한 하방을 강하게 잡기 위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물자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이 내용들 때문에 미국 내에서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상당히 좀 타격이 되어 왔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기 활성화가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증시, 미국 증시 모두 다 시장 하락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같은 안 좋은 이야기들,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주지 않는다라면은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부담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 참고하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료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1차적으로 또 2차적으로 진행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관세 부과는 하지 않았지만은 완화적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증시는 좀 살아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에 대한 혜택이 좀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들이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흐름들이 그동안에 좀 지속됐었기 때문에 끌어내지 않도록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든의 방안에 대한 효과를 아시아가 톡톡히 노렸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본토로 돌아갔을 때 중국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카드가 나왔다. 관세 인하에 대한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것.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둔화되었을 때 관세 인하가 가능성만 열려온 상태에서 열리기 전까지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 악재되더라도 가능성을 해소시켜 준다라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아주 쉽게 본다라면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자에 대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물품, 중국에서의 가공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산업 또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아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품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관세에 대한 부분을 거론한다면은 그동안에 관세를 가장 먼저 했었던 품목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타격을 주기 위한 품목이라든지 이와 같은 좀 타임라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장 쉽게는 공산품, 농수산물과 같은 이 기본적인 품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전반적인 중국산의 소비재 물품들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기전자라든지 기계, 철강과 같은 가공산업들 우리나라의 주요 이 매개 산업이 될 수도 있는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좀 더 압박을 해왔던 자동차, 항공, 또 통신과 같은 섹터에서 관세 인하가 나와준다라면은 아마도 우리나라 또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좀 낮추면서 미국에 대한 시장 진출에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중국에서의 활동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섹터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타임라인을 좀 가져보자라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봅시다. 중국에서 가공해서 미국 가는 품목들을 보자라는 측면이고요. 저는 일단 여기 안에서는 반도체, IT 섹터들에 대한 역할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미국 내에서는요, 반도체 공급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먼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이전에 삼성전자를 찾았던 이유가 아닐까.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관세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연출됐을 때 가장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섹터가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반도체 증설에 대한 요청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수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중국 안에서의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풀어갈 수 있겠죠. 이번에서도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중국에 대한 무역이 좀 더 원활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겠지만은 여기서 종목을 찾는다라면은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산업들 이 내용들을 보자. 그러면은 반도체 이야기를 또 건네드린 것처럼 중국 안에서의 반도체 공장을 잇는 기업들 또 여기에서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안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신다라면은 분명히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한 방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역할이 좀 크게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수익률 나오는 표가 조금 바뀌었죠. 3개월 이상 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빠졌는데요. 뭐 그래서 팀플렉스 같은 것들 80%짜리 이런 수익률도 다 빠지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뭐 오늘 아까 리뷰를 좀 해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투자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오늘 좀 설명드릴 종목은 SCD입니다. 자, 요 SCD는 뭐 하는 종목이냐 하면요. 제가 지난주에 올여름 되게 더워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참 전문가 하려면 별걸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지난주에 막 고기압, 그러니까 티벳 고기압, 뭐, 태평양 고기압, 뭐 편서풍, 라니냐 현상, 막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해 드렸었는데요. 올여름이 굉장히 덥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유관기관 같은 데서는 건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안전한 그런 대책을 지금 마련하기 분주하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지금 에어컨이나 이런 거 만드는 가전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바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청자님들 오늘 굉장히 덥지 않으셨습니까? 상당히 좀 많이 더웠어요. 그래서 이 더위 관련주들이 날씨가 많이 더울 때 한 번 정도는 시세를 줍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에 추천드렸던 신일전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도 눈꽃만큼 올랐어요. 눈꽃만큼 올랐고. 자, 그리고 오늘은 SCD라는 종목인데 요거는 에어컨, 냉장고 에어컨 부품 이런 걸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것들 요런 것들만 만들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자동차 부품 쪽 이런 쪽으로도 영역 확장을 할 겁니다. 아마 차량용 에어컨 쪽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할 것 같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적 부분들 아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실적 부분들을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도 실적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일단 기존의 실적 부분들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에 매출이 한 1,749억 정도 됐었네요. 그리고 20년도에 1,908억, 그리고 21년도에 2,022억. 오케이, 요건 됐죠.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됐죠. 자, 그럼 영업이익 부분은요. 2019년도에 한 35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52억이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 2021년도에도
91억이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 부분들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1분기에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5.0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47.06%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전 3사들이 막 되게 좀 많이 바쁘고 그렇다니까 2분기 실적 역시 되게 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사실 주가 차트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뭐 단기간에 지금 뭐 이렇게 좀 뚫고 올라와서 조금 단기간에 좀 오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부분들은 아닌데 우리 시청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들 뭐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뭐 실적하고 저평가하고 뭐 성장 스토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뭐 차트 이런 것들 다 겸비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오면서 하루에 한 개씩 그런 걸 찾아온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도 있고 또 그런 종목들도 소개를 시켜드리고는 하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 이런 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또 제가 이렇게 제시해드린 좀 올랐다 싶은 것들은 제가 제시해드린 손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지키는 게 좋겠다라고 뭐 그렇게 한번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요거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금 여기서 조금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이거를 뭐 한꺼번에 한 번에 이렇게 뚫는다? 뭐 그건 약간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뭐 한 3,200원 정도 저 목표가는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43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지아이텍입니다. 앞에서 제가 원준에 대한 종목을 소개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시장이 참 어려울 때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었고요. 최근에는 사실, 이 나스닥의 시장의 흔들림이 있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기도 했었지만은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했었고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오늘 원준이 크게 올라간 이유를 살펴보면은 뭐 계약 공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되기도 했었지만은 해외를 진출하는 이 셀 기업과의 연결고리가 높기 때문에 원준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렸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 나왔던 원준의 이 포스코케미칼에 대한 연결고리,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온 쪽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컸다 보니까 앞으로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라면은 결국에는 해외 매출에 대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나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와 같은 흐름들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액면분할 이슈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좀 내려오긴 했었는데요. 액면분할 결정하기 이전까지는 주가는 상당히 바닥을 좀 다졌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지아이텍 같은 경우에는요, 이 2차전지의 코팅에 필요한 혹은 전극의 이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슬롯 다이라든지 슬롯 노즐을 공급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이제 하이 니켈 활화에서 양극재에 대한 기술을 높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슬롯 다이와 같은 제품군들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슬롯 다이가 어떤 공정에 들어가게 되는지 뭐 눈으로 좀 그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배터리에 대한 코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슬롯 다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필요한 단계이고요. 반복적인 과정이 나타나고 또 연마에 대한 부분들이 마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슬롯 다이가 한 번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체 수요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러면은 그 교체되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많이 만들수록 그리고 또 생산 라인대를 늘릴수록 수혜가 되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배터리 생산 공정에 대한 캐파를 늘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쓰일 수 있는 소모품을 공급하는
지하이텍도 크게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우선은 이제 이 기업의 가장 큰 이 주요 매출처는요,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미국 현대차가 진출했을 때 현대차에 대한 후광을 또 기대하는 것이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40만 원 이하에서는 땡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정도로 앞으로에 대한 향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 흐름들을 지하이텍이 따라간다는 것이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에서 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조지아주에 대한 생산 공정을 바로 옆에서 배터리 셀을 공급하는 회사가 SK온이기도 하죠. 그 생산 공정에 또 이 쓰임새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지하이텍이다.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액면 분할 결정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바닥권에서 반등을 좀 빠르게 보여주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거래량들이 유입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손바뀜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시초가 이야기 드리겠고, 1차적으로 했을 때는 전고점에 대한 위치까지 도달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이 3,1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 질문 올라온 게 있어서 뭐 그거를 조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물어보셨어요. 파세코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파세코보다 SCD가 나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단 뭐 두 종목 다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자, 파세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전년 동기 비해 갖고 흑자 전환은 했어요. 그리고 이 파세코는 그 창문형 에어컨 뭐 5분이면 설치한다 그러죠. 이 창문형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고요. SCD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죠. 뭐 그래서 일단은 뭐 특별하게 어떤 게 낫다 뭐 이렇게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조금 좀 어려운데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렸어요. 탑픽은 신일전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뭐 요거를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하신다라면 차라리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신일전자 정도가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 파세코는 왜 그러냐면 이때 3월 달에 무상증자를 내서 그 무상 물량이 상장이 된 게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소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SCD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벼울 듯한 그런 모습이죠. 자, 우리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SCD 같은 종목을 좀 선호를 하실 거고요. 뭐 조금은 눌러주는 기간에 조금 좀 뭐 나는 눌러주는 기간에 사서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세코가 나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이도저도 아니면 신일전자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 신일전자 차트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 신일전자 같은 경우는 완전 정배열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240선이 있고 120선이 있고 60선이 있고 20선이 있고 5일선이 있고 그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전고점을 지금 뚫고 어제 조금 좀 지난주 금요일 날 약간 크게 음산이 났죠.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내내 좀 마이너스권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그래도 제법 오늘 선방했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투자 심리도 조금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 EJ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각자 준비된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지만은 그동안에 또 다른 한 전문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원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거론을 했는데 전고점 돌파해서 새롭게 신고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준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김원준과 이강문을 기억하자라는 이야기도 채팅도 나누기도 했었거든요. 이처럼 여러분들과 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유튜브를 입장해 주셔서 대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나아진 부분 안에서요. 시장이 이제 조금 개선이 된다라면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질문이 제법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부장관님. 일단 제가 지금 오늘은 시간이 조금 되니까요. 뭐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좀 큰 틀에서의 시장, 그런 시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까지 세상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이 완전히 구분이 없었죠. 뭐 We are the world, 예, 그러면서 저 세계화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이렇게 금방 화해가 될까요?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 쪽에 관세를 낮춘다라는 그런 내용, 뭐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관세를 낮춰주는 거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니까 바이든이 거기에서 지금 뭐 인기도 지지도도 워낙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뭐 생필품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세를 인하를 해준다라는 거지, 또 다른 뭐 다 풀어준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도 화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로 접어들 겁니다. 또 지금 저거죠. 저 IPEF라고 지금 그런 것 저 새로 만드는 저 단체인데요. 이거는 지금 뭐 한 13개국 정도가 참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 IPEF 같은 경우는 구속력은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구속력은 없지만 거기에 지금 뭐 인도가 지금 뭐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최종적으로 참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인도까지 거기에 참여를 한다라면요. 자, 뭐 인구로 보든 그러니까 시장 규모로 보든 또 GDP 규모 같은 경우는 중국의 2배가 넘는 GDP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국을 타겟으로 하려는 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중국 쪽에서는 느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좀 이 한 발짝 정도 이 미국 쪽에 이렇게 다가섰는데요. 자, 너무 좀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중국이 또 조금 우리 그거 한번 그 작년에 그거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요소수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뭐 물류가 마비되네 막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요소수 같이 절대적인 비중이 높은 것들 이런 품목이 1088개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 분위기 같은 경우도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티는 안 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본다라면 시장은 그때그때 지금 현재 상태는 뭐 나중에 물려갖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때는 뭐 실적되는 것들 이렇게 들고 가시면 충분히 갖고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딱 몇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장 싼 나라의 원자재를 갖다가 가장 싼 국가에 가서 가장 싼 인건비로 가장 저렴하게 생산하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는 환경이 그거랑 틀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틀의 시장은 조금 우리가 자각을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준호님이 이 질문 채택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채팅을 좀 도와드리기도 했었는데 2차 전지 반도체 뭐 탑픽 종목들 고무고무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렸던 포인트가 우리가 시장이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 결국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론이 되면서 시장이 어려운데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자, 그럼 결국에는 경기 부양 정책이다.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 미국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효과로 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저는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이제 요청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미국 지역에서 또 해외 진출할 수 있는 반도체 또 이 2차 전지 종목들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일단 주말 사이 동안에 나왔던 2차 전지 종목 세트들이 있었습니다.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이와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공장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얼마 전에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선택을 했었던 2차 전지 종목들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LNF와 같은 종목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의 공장 증설을 준비하는 기업들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미 이런 종목들은 좀 빠르게 좀 반영을 해서 올라왔는데 원준도 사실 그런 포인트로 이야기 들었던 종목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미 다 올라오고 신고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또 거론하기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바닥권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엔캠이라는 종목을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오늘 지하이텍을 안 했다라면은 엔캠을 또 소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종목에 대한 추천 타이밍을 또 제가 준비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좀 중요한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 당장 내일 못 살까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가 이 중국에 대한 발언이 어떻게 나올까가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 여러분들도 뭐 또 시장에서 좀 해법을 좀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뭐 계속 시간이 모자라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렇게 큰 얘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큰 틀에서의 시장, 뭐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항상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후환도 없고 수익도 잘 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뭐 오늘도 1시간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자,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